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원. 역효과. 지금 가고 있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좀만 기다려. 늘씬한 미모 여인을 발견한 젊은 청년. 잠시 후. 좀만 기다려. 떨어졌죠? 휴대전화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손을 뻗는 청년. 바로 그때.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말았으니, 그렇다면 2006년 4월부터 새로 나온 버스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설치했지만 오히려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갔던 그 문제는 오늘의 진짜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6년 4월 이후에 새로 나온 버스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설치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 정말 모르겠네. 이 문제인데 말이죠. 2006년 4월. 그러니까 2006년 4월 이전에는 없었다가 이게 안전 때문에 2006년 4월 이후에 이게 버스에 이제 설치가 됐다는 거죠. 2006년 4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맞아요. 네? 제가 결혼했거든요. 와,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저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 좀 아까 그 밀가루 세게 맞아가지고 예. 제가 잠깐 좀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감이 안 오는데 진짜 감이 전혀 안 오는데. 힌트 좀 받죠? 우리 그럴까요? 선생님한테. 네. 이거 전혀 뭐 그냥 네. 감이 안 오는데 힌트 좀 주십시오. 그 해외여행 가보셨죠? 네. 네. 중국이나 일본 또는 영국 또 미국 네. 택시에도 있습니다. 택시요? 택시에? 야 그게 그건가 보다. 혹시 그거 아니에요? 나 그 정답 알 것 같은데. 운전 강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그거요? 분리하는 그건. 벽 옛날부터 이렇게 있지 하는 거. 않았어요? 아, 이제 저 정답을 알았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또 알았다는 건 뭐예요, 또? 제가 여기 다쳐본 적이 있어요. 찌었죠, 한마디로. 그 보면은 차에 보면은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이 광고 아시죠? 광고를 하려고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놔요. 그럼 여기 모서리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머리를 한번 찐 적이 있었어요. 급정거를 하실 때. 아, 정말 위험해요. 그거는 깊은 상처를 남겨놔요. 아니 근데 그거를 꼭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단 말이에요? 아, 맞다. 그게 안전. 그게 광고를 위해서 설치한 거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냥 맞고 들어와요 조금. 그냥 이제 위험한. 저기. 위험하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직접 힌트까지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답일 것 같은데요? 택시에도 있어? 근데 해외여행 택시에도 가면은 있다니까 그게. 택시에 이게 택시에도 있고 버스에도 있으려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예. 아니 근데 그게 왜 위험해? 그게 왜 위험할까? 일단 한번 가보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냥 아까 운전석 운전석 투명 보호대, 보호벽. 운전석 사고 방지대. 그럼 왜 위험한지 이유를 맞추기로 하죠. 네? 왜 위험한지. 그렇죠.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맞추는 사람이 정답. 이게 다 빈자리인지도 아니 그 정답을 대면은 이유를 알고 대야지 그러면. 아이고 들어오시는 거야. 아야 전부 애들 그렇게 까탈스러워 두근두근하게. 답은 맞는데 이 이유를 맞춰야 되는데 선생님 조금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힌트요, 힌트. 운전을 할 때 예. 가장 중요한 게 매는 거하고 안전벨트. 안전벨트. 그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예? 뭐를 해야 됩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뭐를 확보를 해야 되죠. 시야를 확보해야 되죠. 잠깐만. 우와. 어떻게 시야 확보? 그러니까 그걸 잘 아니 조리게 그걸 설명을 잘 해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걸 주워 듣고 가서 그대로 시야하거나 그걸 얘기를 해봐요. 그 조리게 설명을 해보라고요. 시야. 그러니까 이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보호벽. 누가 왜 불질러요?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 시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안 좋아요? 얘기해봐요. 햇빛에 반사가 돼서 눈에 치명적으로 갑자기 눈물 수도 있는 거고. 고춧가루 없어요? 고춧가루 밀가루 말고? 그리고 사각지대나 뭐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각지대 좋다. 그것 때문에 야 사각지대 그것 때문에 네 괜찮을 글자 수 때문에 있다. 될 것 같아. 네, 사각지대. 그러니까 시야에 걸린다는 거죠. 좋았는데 사각지대 좋은데? 이 사각이 이게 네모난 사각지대입니다. 그죠? 사각지대 네모난 걸. 쏴주세요. 쏴주세요. 아니 좋아요. 김종민 씨. 예, 그 사각지대 설명해봐요. 사각지대. 예. 네모난 거예요? 네모난 네모난 각이 4개라 사각지대라. 그렇죠. 그럼 삼각지대는? 그거는 오각지대. 하여튼 시야. 시야. 아 정말.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버스 운전석 보호 격벽입니다. 오, 아니 근데 너무 많네. 최근 이런 장면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셨죠. 맞죠. 버스 승객이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바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전석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보호 격벽. 그런데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운전사를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된 보호 격벽이 오히려 버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버스 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겨울에 뒷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 승차하는 사람의 그 잘 안 보이는 거.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작으니까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애들이 오를 때 안 보여요. 왜? 아유, 그 위험하지 그럼. 설문조사 답변 중에도 운전석 보호 격벽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운전석 보호 격벽이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한 버스 업체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황 재연을 해봤습니다. 현재 버스 안에는 승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한 명의 승객이 올라타는데 잠시 후 엄마 이 버스 어디 가는 거야? 장충동 할머니네지. 애가 있었어요. 애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해서. 아이가 그렇습니다. 보이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꼬마 아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운전석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분명 버스 안에는 아주머니와 아이 이렇게 두 명의 승객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맨 처음 승객이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주머니가 타기에 앞서 먼저 아이가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운전사 시야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네. 운전석에서는 분명 아주머니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없던 아이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이런 현상.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버스 앞에는 어린이들이 대기 중. 이 어린이들이 버스 앞에 서 있을 때 또는 올라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4살의 남학생이 버스 앞에 섭니다. 네, 어깨 쪽만 조금 보입니다. 어깨 쪽만. 다음은 12살의 여학생. 네, 어깨가 마찬가지로 조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앞에 버젓이 서 있는 두 학생의 모습이 운전석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어깨 쪽만 조금 보입니다. 실제로 운전석에서는 학생들의 어깨만 살짝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호격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때문. 보호격벽이 운전기사의 시야를 막아 버스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구가 더 작은 8살 어린이의 경우 아예 안 보이네. 장애물이 시야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 보이네요.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좀 위험한데. 그렇다면 버스 출입구 계단을 한 칸 오르면 어떨까요? 소매자락만 쬐끔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 칸 올라왔는데요. 학생인지 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6살 어린이의 경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보이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매자락이 조금 보입니다.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와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럼 모르고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기둥하고 이 앞에 이 장애물 때문에 특히 이 저학년 초등학생들은 이 계단을 올라와서 완전히 다 올라서도 이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올라오지도 않았을 때 앞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험 결과 드러난 버스 운전석 보호격벽의 첫 번째 위험성은 바로 탑승객, 특히 어린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키가 작기 때문에 보호격벽 하단이나 기둥에 가려져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버스에 올라타는 아이의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출발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석 보호격벽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위험성. 현재 실험버스의 맞은편에 전조등을 켠 또 다른 버스가 서 있습니다. 야간 운전 중일 때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나 또는 낮에 햇빛이 운전석 보호격벽과 만나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움직일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승객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2명이 3명으로 3명이 4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김종민 씨 얘기가 맞네요. 낮에는 그 햇빛 때문에 좀 이 뒤에 보호벽의 반사가 좀 많이 되고요. 또 야간으로는 상대방 그 라이트 불빛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그 시야 장애가 와요. 빛이 반사가 되면 이게 겨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친 빛이 다시 룸밀러에 비쳐서 승객이 움직이는 게 한 사람이 어떨 때는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객 안전에 위험한 그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명 재질로 된 보호격벽에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 빛이 반사되면 그 불빛이 또 룸미러에 반사되면서 그 룸미러를 통해 승객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운전기사에게는 바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 집중력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운전 중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석 보호격벽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버스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격벽을 수리하기도 했고 버스 제작업체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관련 법에 버스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만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전기사 스스로 또 승객들 스스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격벽. 저 사람 정말 나쁘네요. 안전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안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김종민 씨의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 김종민 씨 이제 숙제 내드릴 텐데 집에 가서 꼭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사각지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원!